네. 아유, 또 온졸커피 한잔 하시는군요. 네. 아침은 온졸커피로 향기롭게. 진짜 맛있어. 네. 커피가 또 잘 어울리는 이분입니다. 네. 우리 현대차증권의 김현용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항상 힘찬 분. 네. 언제 나오셨더라? 작년에? 4만 원일 때 나왔어요. 카카오 4만 원. 카카오 4만 원일 때. 제가 언제라고 그랬더니 4만 원일 때. 네. 그게 그때 소장님 안 계실 때. 네, 해외 출장 가셨을 때. 맞아요. 네, 그때 나왔었어요. 그때 우리 가격으로 기억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렇지. 네. 저 얼마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5만 한 7천 원 정도 왔네요. 어유 네. 많이 올랐네요. 네. 혈색이 좀 피셨습니다. 아, 예. 다행히 반등을 하고 작년에 있는데요. 굉장히 힘들으셨어요. 아,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네. 네이버 카카오가 근데 완전 소식이 없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계속 주가가 좀 탄탄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성장 섹터 내에서 엔터주가 좀 많이 주춤한 틈을 타서 이제 반대로 이제 성장률이 한 20% 가까이 나오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인 네카오 쪽을 가장 먼저 보시는 것 같고요. 네. 뭐 더불어서 게임 미디어 쪽도 좀 반등이 나오곤 있는데 일단은 이제 네이버 카카오 이쪽이 지금 4분기 실적도 괜찮고 이익 성장률 관점에서 보는 4분기 실적도 괜찮고 그리고 일단 모멘텀들이 많아요. 카카오는 좀 그게 상반기에 집중돼 있고 네. 네이버는 그런 모멘텀들이 좀 하반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종목단에서도 딱 이제 갈리죠. 네네. 그래서 상반기는 카카오 위주가 될 것 같고 하반기에는 이제 네이버가 상대적으로 좋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카카오는 약간 좀 하여튼 작년 내내 두드려 맞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네. 그때 이제 3만 원대까지 주가가 빠지기도 했었고요. 이게 뭐 어차피 그때도 말씀드린 부분이 이 사법적인 부분들은 장기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4만 원이 깨졌을 때 거기 주가에 이제 상당 부분이 사실은 반영이 되어 있었고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뭐 해결이 되든지 간에 현주가에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 결국은 이게 뭐 카카오 공동체가 와야 되는 그림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뱅크 지분을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이슈들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개인 단위와 법인 단위에서 양벌 규정으로 들어가서 양쪽 다 처벌을 받을 것이냐 그런 이슈들 그리고 또 어제도 또 다시 한번 뉴스가 회자되고 있지만 네. 카카오가 이제 SM을 인수를 했었는데 이거를 다시 재매각하는 부분까지도 뭐 고려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뉴스는 나왔어요. 재매각 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도 이제 얘기가 나왔었던 게 결국은 이제 SM 인수 과정에서의 시세 조종 의혹이나 거기서부터 네. 출발을 해서 지금 경영진 일부가 구속되고 이렇게까지 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정상 참작의 관점에서 SM 재매각을 좀 고려할 수도 있겠다. 그런 이슈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도 뭐 루머 아닌 루머로 얘기가 됐었었는데 당연히 고려 가능한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결론이 날 거냐 이 부분은 굉장히 장기적인 이슈라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럼 그 외에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좀 더 마이크로하게 봤을 때 이제 지금 카카오가 처해 있는 상황은 일단 23년도에 실적이 매우 안 좋았고 22년 대비 이익이 역신장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럼 24년도 올해 어떻게 지금 봐야 될 것인가라고 봤을 때 지금 컨텐츠 쪽, 그 다음에 헬스케어 쪽, 네. 그리고 모빌리티 이 세 개의 사업이 성장과 그러니까 매출뿐만 아니라 이익의 성장을 견인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시성이 높아지면서 이익 증가 대비 지금 히스토리컬하게 보면은 주가가 많이 눌려 있는 국면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급들이 몰리면서 단기간에 한 40% 가까운 반등이 나온 상황이죠. 네. 데드캣 바운스입니까? 아니면 뭔가의 변화를 반영한 겁니까? 데드캣이라긴 너무 오래 바운스. 맞습니다. 데드캣이라고만 보기에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5만 원까지가 데드캣 바운스 영역. 데드캣을 2층에서 떨어뜨린 데드캣도 있고 15층에서 그렇죠. 15층에 떨어뜨린 게 15층에 떨어 꽤 올라와요. 아니 기간도 꽤 좀 약간 오래 가지 않았어요? 이제 하락이 거의 한 1년 반 동안 쭉 있었고요. 그러니까 긴다니까. 예, 굉장히 길었습니다. 예. 그리고 반등이 지금 이제 한 2달 정도의 짧은 기간,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한 40%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이익 성장과 결부되지 않는다면은 단순한 기술적 반등에 그칠 텐데 지금 올해 지금 당장 이제 1월 달 초에 이번 주 초에 카카오가 강하게 오른 이유는 컨텐츠 때문입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고 하는 카카오 웹툰 사상 최고의 IP가 그러니까.
일본 TV 애니메이션 및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를 통해서 글로벌 동시 송출이 되고 있어요. TV로 나가요? 일본에서 TV로 나옵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한국 웹툰이지만 일본에서 방영할 때는 이제 철저하게 현지화를 해요. 그래서 주인공 이름도 일본인이고. 그러니까 그걸 일본인 애니메이션으로 이름. 만든 거예요? 만들었습니다. 그 작업을 작년 말까지 했었고 1월 6일자 뭐 어떻게 보면 따끈따끈한 신작이죠. 1월 6일자로 이제 방영이 개시가 됐고 이게 이제 워낙 카카오 입장에서도 중요한 IP이다 보니까 12월 달 작년 12월 달에 전 세계 9개 도시에서 프리미어 시사회를 했어요. 뭐 파리, LA, 뭐 그다음에 아시아 주요 지역 한 5군데. 애니 시리즈인데 그렇게 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카카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IP고 전 세계적으로도 어느 정도 통용이 되는 글로벌 누적 조회수가 100억 회가 훨씬 넘습니다. 140억 회? 143억 뷰. 네, 그 정도 됩니다. 근데 143억 뷰인데 아니 우리는 전 세계 우리 지구에 지금 70몇 네, 억인데 한 80억 명 정도 있죠. 근데 143억. 지금 이제 네이버도 대단하지만 네이버는 이제 선수층이 많아요. 두터워요. 네. 근데 네이버에서도 외모지상주의라는 웹툰이 전 세계 100억 뷰를 최근에 넘었어요. 그게 제일 많은 겁니다. 네이버 웹툰 중에서. 근데 카카오 웹툰이 선수층은 좀 얇지만 이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고 하는 히트 IP가 140억 뷰를 넘어가면서 그야말로 메가 히트 IP인 거죠. 그래서 12월 달에 전 세계 9개 도시를 돌면서 우리 이런 거 이제 애니메이션 곧 한다. 1, 2회차를 유료 시사로 이제 보여줬고 극장에서. 그리고 지금 이제 1월 6일에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날 보시면은 DNC 미디어나 웹툰 관련된 종목들, 스튜디오 올랐죠. 미르나, 예, 그쵸. 미스터 블루 이런 애들이 같이 쫙 일제히 상승을 했었던 게 카카오가 드디어 이제 웹툰 IP에 대한 글로벌 영상화 시동을 걸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글로벌하게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카카오 연초 주가를 견인하는 요소고 근데 왜 또 쉽사리 조정 없이 계속 가냐면은 2월 1일자로 헬스케어 쪽에서 또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헬스케어에서 오랫동안 준비해왔었던 초개인화 혈당 관리 서비스 파스타라는 이름의 앱이에요. 앱 사업자니까요. 근데 이제 파스타라는 이제 이 서비스가 출시가 되는데 이게 이제 기존에 이게 침으로 찔러서 혈당 관리하던 거 대비로는 훨씬 더 편의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패치만 붙이면 팔에 패치만 붙이고 있으면 카카오 앱을 통해서 헬스케어 앱을 통해서 그 연속적으로 24시간 연속된 정보의 내 혈당 수치와 혈당 수치가 떨어지고 올라가는 요인을 스트레스 측면, 그다음에 뭐 식이요법 측면, 운동량 측면 이런 것들을 앱이 AI를 통해서 자동으로 기록하고 처방까지 내려준다는 거죠. 네, 그런 이제 초개인화 혈당 관리 서비스가 시작이 되는데 왜 당뇨를 선택했냐면 당뇨인 거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 세계적으로도 70억, 80억 인구 중에서 6억 명이 당뇨에 걸려 있고요. 우리나라도 5천만 명 인구 중에서 600만 명 가까이가 당뇨를 앓고 계십니다. 그리고 혈당 100 넘어가면 보통 이제 워닝이 뜨잖아요. 건강검진 해보시면. 100은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그 전당뇨라고 해서 혈당 관리를 반드시 해야 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1,400만 명 정도가 더 있어서. 잠재적 당뇨 환자들. 그렇죠. 1,400만이면 다 아니에요, 성인들. 합해서 2천만이니까 사실은 성인 4천만 중에 거의 절반 정도가 성인 남자 중에 술 좀 먹는 사람은 네. 다 거기 들어가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장 자체가 네. 단일 질병으로는 굉장히 광범위한 큰 시장이라는 거죠. 그렇긴 하겠네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카카오가 글로벌 1위 그 혈당 관리 기기 제조업체인 덱스콤이라는 미국 나스닥 상장사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콜라보로 2월 1일자로 이제 국내 사업을 개시하고 이게 국내 한정이 아닙니다. 미국, 일본, 중동까지는 최소한 4개 국가까지는 지금 글로벌 진출 플랜들이 다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카카오답게 또 새로운 영역들을 계속 개척해 나가면서 여기서 또 매출과 이익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들이 지금 연초에 네이버 대비 카카오가 조금 더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아 지금 그 나 혼자만 레벨업 저는 그 막 찾아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웹툰이에요, 웹툰? 웹툰입니다. 웹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웹소설로 시작을 했고요. 네, 어떤 판타지 세계에 가서 막 이렇게 뭘 물리쳐야 되나 봐요. 네. 근데 이제 그걸 하려면 내가 현실 세계에서 뭔가를 통해 레벨업을 하고 그다음에 또 그런 판타지로 들어가서 뭐 하는 네, 던전에 들어가서 이런 내용인가 봐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거의 저도 웹툰을 봤지만 게임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게임으로 나옵니다. 1분기 그럼 중에 진짜 커지겠네. 네, 1분기 중에 넷마블에서 나 혼자만 레벨
넷마블? 넷마블에서 갑자기 왜 카겜이 아니고 왜 넷마블이지? 이제 게임 개발사니까요. 카카오 게임즈는 이제 유통사구나. 퍼블리셔로 좀 출발을 많이 했고요. 물론 자체 개발자 회사들이 있기는 하지만 퍼블리셔로 많이 출발을 했고 그런 유수의 IP들을 가져와서 게임을 개발하는 능력은 넷마블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자체 IP, 자체 흥행 스타가 없다라는 게 이제 단점인데 네. 보통 이제 뭐 리니지도 가져와서 리니지 2 레볼루션 대박 났고요. 대박 났었고요. 지금은 아니지만 제2의 나라 뭐 그다음에 7개의 대죄 다 넷마블이 개발한 게임이거든요. 남의 IP 가져와서.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요번에도 나 혼자만 레벨업 IP를 가지고 와서 MMORPG 게임으로 1분기 중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거의 다 만들었나 보군요. 거의 다 만들었죠. 그래서 지난 이제 작년 말 G스타에서도 또 이제 시연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 혼자만 레벨업 IP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수익화가 가능한데 네. 카카오와 네이버가 각자 이제 자기들 웹툰 스토리는 다 우리 건데 남 좋은 일 많이 시켰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우리가 하겠다. 네. 네. 그럴 것 같네요. 그래서 예, 좋습니다.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도깨비는 안 나와요? 도깨비는 이제 펄어비스에서 개발 중인 게임인데요. 그게 펄어비스였나요? 예, 메타버스 게임으로 이제 펄어비스가 도깨비하고 붉은 사막 네. 이 두 개의 게임을 얘기를 했었는데 네. 지금 현재 뭐 알려진 바로는 붉은 사막 쪽에 대한 출시가 훨씬 더 우선순위에서 높기 때문에 네. 펄어비스의 개발 역량들이 전사적으로 붉은 사막에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고요. 도깨비는 그 이후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순위 측면에서 좀 밀려 있습니다. 25년 갑자기 이후가 될 것 도깨비. 같습니다. 아니 예전에 제가 그 도깨비 무슨 무슨 영상 무슨 영상이라고 그러죠? 트레일러 영상. 예, 그게 게임 이제 플레이 트레일러가 예, 나왔습니다. 재작년이야. 3년 전이 하여튼 2022년 말인가? 그쯤 나왔을 거야. 맞습니다. 아마. 21년 말에 한 번 나왔었고 그다음에 23년도에 게임스컴에서 한 번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펄어비스 들어갔잖아요. 네. 그랬다가 그 영상 나올 때가 고점이었어. 그죠? 맞습니다. 그때 들어가셨으면은 조금 와, 나 네. 진짜 펄어비스 너무 실망했잖아. 근데 펄어비스가 사실 이제 그 23년도에 나왔었던 작년에 나왔었던 게임 플레이 트레일러만 보면은 굉장히 높은 퀄리티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대로만 나오면 대박이다. 안 나와. 근데 문제는 이제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트레일러만 만드는 팀이 따로 있나 봐요, 거기.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 외도 아니야? 트레일러가 나오고 나서 일반인한테 게임 플레이 시연하는 것이 공개가 되고 네. 그리고 나서 또 유저들을 대상으로 포텐셜 유저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하잖아요. 오픈 베타든 클로즈드 베타든 일반인 대상에 테스트를 해서 거기서 피드백을 받아서 조정하고 해서 이제 최종 출시가 되는데 트레일러만 내고 그 뒷단에 그 어떤 스텝들이 안 나오고 있고 또 출시 일정이나 출시 월 뭐 하다못해 출시 분기조차도 지금 확정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거 이대로 나오기는 어렵겠는데 이제 이런 자, 그래도 뭐 내가 관심이 형성이 더 되겠죠. 많으실 네카오로 다시 네이버, 네. 카카오. 카카오 그러면 뭐 어떻게 들어가? 악재는 다 이제 그래도 좀 남아 있는 거 아니야 악재가? 뭐 악재가 사실은 이제 그런 사법적인 리스크와 관련해서 네. 예기치 않았는데 갑자기 뭐 뭔가를 팔아야 되는 상황에 몰리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장기전이지만 그런 이벤트가 나왔을 때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출렁일 수 있으니까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영역이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아까 모빌리티나 헬스케어나 컨텐츠 쪽에서 그런 거리들이 연중 계속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실적이 이번 4분기부터 작년 4분기 대비 이제 영업이익의 증가 추세로 직전 3분기 실적부터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증가세로 돌아섰거든요. 그게 이제 뭐 3분기, 4분기, 1분기 이렇게 실적의 턴어라운드세가 이어지고 이와 더불어서 그런 모멘텀들이 나와주면서 저는 주가가 한 8만 원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주초에 이제 프리뷰 내면서 목표 주가를 한 10% 정도 올렸는데요. 올린 이유가 이제 뭐 전반적으로 이제 인터넷 피어 그룹들도 주가가 많이 회복이 됐죠. 메타 플랫폼이나 구글이나 이런 데 보시면은 멀티플이 많이 회복이 됐고 그런 와중에 일단은 올해는 작년 대비 이익이 증가하고 또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가 완전히 그 투자 포인트가 완전히 갈립니다. 네이버는 AI 실적이고요. 카카오는 콘텐츠, 헬스케어 하나 더 꼽으면 모빌리티 정도. 그렇게 이제 완전히 나눠져 있기 때문에 상반기는 카카오 뭐 둘 다 가져가시는 게 좋고 이제 비중의 영역일 수 있지만 일단 카카오고 네. 하반기 쪽은 네이버가 네이버 웹툰의 미국 상장 이슈가 이제 불거지면서 가시화되면서 하반기에는 네이버 쪽이 상대적으로 탄력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네이버 AI는 뭐가 좀 뭐
실적 같은 거나 뭐 좀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옵니까? 일단은 이제 PC에서 뭐 AI 검색 Q를 지금 적용을 하고 있고요. 광고 상품이 1분기 정도에 도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광고 상품. AI 전용 검색, Q 검색을 할 때 네. 이제 보통은 이제 질문 형태로 뭐 가격대 괜찮고 신기 편한 스니커즈 하나 추천해줘. 이러면 이제 광고비를 지급한 브랜드의 것들이 먼저 이제 검색 결과로 나타나게 되죠. 네. 둘 다 네. 듣자마자 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뭐 티나게 하면은 근데 어차피 이제 파워링크라는 게 다 그런 겁니다. 검색 광고라는 게 다 이제 그런 쪽으로 보통은. 근데 진짜 그러면 그 나오는, AI의 그 적합성에 대해서 그치. 인정을 하냐 이거지. 광고비 많이 낸 사람들은 올 거 아니야. 그래서 보통은 그 AI가 그런 거 하라고. 나 그래픽 작업하는데 적당한 노트북 하나 좀 추천 좀 해줘 그랬는데. 그렇죠. 엉뚱한 저 이상한 노트북들이 막 광고했다고 막 올라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 경제 콘텐츠 뭐 좀 볼만한 거 뭐 있니 그랬더니 저 완전 악덕 리딩방 있잖아. 예. 광고비 막 쏴. 딱 해가지고 이 주식만 사세요 막 이거 올라가.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말씀하신 대로 부작용이 될 수 있는데 네. 지금 이제 특정 브랜드를 언급하긴 그렇지만 이제 네이버에서 논의 중인 브랜드들은 글로벌 한 탑 10 브랜드 각각의 영역에서 탑 브랜드들을 중심으로 지금 이제 광고 상품을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단계고 결국은 검색 매출의 본질은 광고예요. 검색 매출의 본질은 이제 광고기 때문에 결국 광고 상품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PC 쪽에 1분기에 도입이 된 이후 피드백을 받아서 2분기 중에는 모바일에서도 AI 검색 Q를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국에 무슨 뭡니까 뭐 오픈 AI나 이런 네. 거 이런 데들도 이렇게 광고가 막 붙어요? GPT도 아마 뭐 광고가 상당히 중요한 수익원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뭐 모든 게 광고가 브레이크다운을 안 해봐서 치즈직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치즈직. 치즈직은 이제 뭐 아프리카 TV 네. 하고 이제 아프리카 TV도 사실 지금 주가가 좋죠. 그래서 네이버가 결국은 이제 이 플랫폼 쪽에서 멀티플 플랫폼 전략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앱이 있고 금융 쪽은 네이버 페이 앱이 있고 컨텐츠 쪽은 뭐 그런 치즈직이나 아니면은 그 네이버의 나우 같은 이제 라디오 서비스, 인터넷 라디오 네네네. 서비스, 그런 쪽으로 이제 멀티플 플랫폼 그 앱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에서 게임 쪽이 이제 트위치 철수하면서 이제 치즈직으로 사실은 상당한 수요가 그쪽으로 흡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이 아프리카 TV 쪽에 그러니까 트위치에서 원래 스트리머 하시던 분들이 뭐 약간의 뭐 부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위치다. 네, 그렇죠. 글로벌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위치 스트리머들이 얼마나 많이 치즈직으로 직결이 될지는 좀 봐야겠지만 저는 상당 부분 네이버가 좀 흡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나우도 지금 자리를 잡았잖아요, 결국. 인터넷 라디오도 지금 자리를 잡았듯이 잡았어요? 잡았어요? 뭐 이게 트래픽 지표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건 아닌데 못 잡은 것 같은데. 근데 상당히 메인 화면에 그것도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나온 지 오래됐잖아요. 나우도. 됐죠. 네, 나우도 오래됐죠, 오래된 거. 꽤 오래된 거 오래됐죠.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제 생각보다 자리를 못 잡았나 보네요. 네. 저는 뭐 내부 데이터는 모르니까. 네, 근데 치즈직도 사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네이버가 이제 스포츠 쪽에서 게임 쪽으로 조금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스포츠 중계권료가 뭐 천정부지로 올라간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스포츠 중계 쪽에 좀 힘을 줬었던 네이버가 아무래도 이제 MG 특히 MG 중에서도 G세대 쪽에 포커싱을 하다 보니까 이쪽보다는 스포츠 중계보다는 게임 쪽으로 가는 게 투자 대비 효율이 좋겠다. 그런 관점에서 이 트위치 국내 철수와 맞물리면서 치즈직 쪽에 상당히 지금 마케팅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죠. 저는 뭐 상당한 성과가 있을 걸로 보고 있어요. 치즈직이. 네. 근데 이 네이버의 컬처와 네. 이 게임 이게 맞냐? 맞나? 에? 이미 네이버가 사실 근데 오랜 기간 게임 사업을 해오긴 했어요. 네. 근데 잘 이게 막 확장이 안 돼서 그렇지 게임업에 발을 담근 지는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쎄요, 뭐 이 일을 계기로 다시 네이버가 게임 퍼블리싱을 좀 의미 있게 할지. 그러니까 네이버 게임은 사실 뭐 카카오의 그 김범수 네, 그 양반이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이버가 원래 그 한 게임하고 한 게임에 이렇게. 합쳐서 맞습니다. NHN 뭐 이게 NHN 쪽으로 대부분 이제 나갔죠. 약간 게임 컬처는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뭐 얼마나 유입이 되는지는 트래픽이 나와봐야 이제 알 수 있는 건데 네이버의 본질은 카카오는 사실은 원 플랫폼 전략이에요. 원앱 전략. 카카오톡이라는 무소불위의 앱에다가 쇼핑도 거기 넣고 뭐 다 거기다 때려 넣어놨잖아요. 오픈 채팅도 거기 넣고. 그러니까 카페 기능도 네이버로 치면은 카페 기능도 거기 넣어놨고 그 다음에 네이버 쇼핑도 거기다 넣어놨는데 네이버는 일단은 네이버 앱에서 할 수 있는 것들과 워낙 사업이 다양하다 보니까 네이버 페이 쪽에 이제 네이버 증권이랑 네이버 부동산 앱이 네이버 페이 앱으로 다 통합이 됐어요. 그러니까 슈퍼 앱이 지금 네이버밖에 없는데 이거를 네이버 페이 쪽이나 다른 컨텐츠 쪽의 앱들까지 확장을 시키고 싶다. 자, 네. 네이버 쇼핑이 굉장히 각광받았었잖아요. 그죠? 네네. 실속 있다 이거. 네네. 저 알리 익스프레스하고 영향이 테무 이 영향 어떻습니까? 영향이 있겠죠. 예,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지금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올해가 될 텐데 네. 지금 이제 네이버 쿠팡의 양강 구도를 흔들 수 있는 이벤트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 이제 트래픽을 어디까지 잠식을 할지 뭐 과거에도 뭐 타오바오나 이런 데 통해서 직구로 뭐 구매하시는 분들은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자리를 잡지는 못했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배송 편의성 결국은 이제 직구로 우리가 가져왔을 때는 아무리 빨라야 5일이거든요. 4일 5일 또는 뭐 4일 5일 안쪽으로 들어오기 굉장히 어려운데 일주일 걸리죠 보통. 그렇죠. 보통은 일주일에서 뭐 길면 그 이상 걸릴 수 있고 일주일 내외라고 보는 게 맞을 거고요. 근데 이제 어떤 한국의 소비자 특성상 쿠팡이면은 당일에 오고 네이버여도 이제는 뭐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까지는 보통 오는 상황인데 이거를 과연 그 더 긴 듀레이션을 견딜 만한 그런 구매자들이 많을 것인가? 저는 조금은 뭐 많지는 않을 거다. 니치 플레이어 정도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아닐걸요. 아닐 것 같은데. 아니, 메이저 싼데. 이게 가격이 네. 예를 들어 20% 싸. 네. 그러면 당일 그렇지. 배송을 가죠. 좀 기다리더라도. 근데 예. 한 3분의 1, 5분의 1 막 이렇게 10분의 1 떨어져. 그러면 기다리죠. 아니 우리는 뭐 가구 주문하고 뭐 한 3개월, 4개월도 기다리는 게 미국이거든. 그렇죠. 예. 예. 그런 거는 뭐 이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당연히 신선식품이든 뭐 이런 거야 당연히 뭐 그건 얘기할 필요도 없이 그냥 네네. 식품 알리 테무 이거 안 가죠. 아, 그렇죠, 그렇죠. 큰일 납니다. 예. 네네. 근데 뭐 가전제품이든 아니면 소형 가전 특히 네. 아니면 의류 이런 것들은 오늘 샀는데 내일 못 입는다고 죽진 않잖아요. 그렇진 않죠. 예. 예. 기다릴 수 있죠. 혹시 네. 여름에 주문했는데 여름 옷 겨울에 온다든지 뭐 그 정도만 아니면 뭐 4, 5일 정도 기다릴 수 있는 아이템이면 사실은 이제 뭐 그쪽으로 사실 뭐 흡수가 될 자, 가능성도 김현영 있습니다. 위원의 저 권유는 상반기에는 카카오. 좀 보고 예. 하반기에는 네이버로 네이버. 보자. 그렇죠. 예, 그러나 둘 다 괜찮다. 그러나 둘 다 괜찮다죠. 예. 취사 선택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또 이제 장이 시작하니까요. 오늘 김현영 위원은 요 정도에서 보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재밌으시지 항상. 자, 오늘 장이 빨리 시작하니까요. 네. 여기서 인사드리고 이어지는 오프닝 벨 라이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최대의 테크쇼 CES 2024 3프로TV 취재팀이 미국으로 떠납니다. 기업 여러분도 함께 가시죠? 시간과 비용이 부담이라 못 가신다고요? 그래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CES 2024 총정리 끝판왕 3프로TV 영상 리포트. 정확하고 확실한 3프로TV 영상 리포트를 만나보세요. 관련 문의는 하단 메일을 참고해주세요.